네, 이동웅의 일목전략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번 한 주 시장 전망하겠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월 효과를 기대했는데 1월 주 4주간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아주 오히려 부진하면서 또 충격을 받았던 시장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기대해도 될까요? 아니면 기대 난망입니까? 모두의 예측을 하지 말자고 하셨기 때문에 예측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결과론이죠. 예, 우리 시장이 아시다시피 하락하는 이유는 다들 인지하실 겁니다. 환율 문제 있고 가장 큰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이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천수답장세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언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면 또 다른 외국인들이나 국내 기관들이 저평가 인식하에 들어올 것인가, 그것을 점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변홍사와 이 주식시장을 조금 비유를 해보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일목산인, 일목균형표를 쓰신 일목산인은 주식 투자는 오히려 무역업자보다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농부에게 알맞은 투자 방법이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에는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썼었는데요. 밭이 좋아야 되고, 터가 좋아야 되고, 지력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동성이라면, 정부시장에는 이제 펀더멘탈이 좋아야 되고, 유동성, 그러면 물의 공급이겠죠. 변홍사를 치면. 그 다음에 열기, 온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다면 정부시장과 꼭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변홍사가 과거에는 임진강이 상한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우리 민족에 의해서 만주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농업, 이리게이션 파밍이라 그럽니까? 물의 공급이겠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바로 수로 물의 공급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물은 유동성이죠. 시장에서는 돈이죠, 돈.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기관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이렇게 되겠는데, 뭔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시장 자생적으로 뭔가 흘러가는 리듬이 있고 자생력이 있다면 그나마 분석이 쉬운데요. 외생 변수에 따라간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을 길게 드립니다만, 결론이 뭐냐면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오는가를 보고 움직이는, 그래서 한 발 뒤에 따라가는 이런 전략이 옳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그래도 과거에도 이런 시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예상외로 많이 빠지거나 생각외로 많이 빠지면 그것이 바로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서면서 저가 매수를 불러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말이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자면 지금 반등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위치에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잠잠해지거나 새로운 매수세가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기술적으로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크게 보자면 역시 뉴욕은 이제 3대 지수, 그리고 유럽의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아시아로 오면 상해, 그 다음에 일본. 제가 일일이 열거해서 보여드릴 필요도 없이 모든 차트가 좋습니다. 지금 S&P 500은 1500선을 넘어가 있고요. 다우 지수도 보시면, 사실 제가 지난주에 다우 주봉이나 일봉이 매듭이 좀 와 있어서 이쪽은 숨고르면서 우리는 좀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 올라갔고요. 단기 이격 과다의 부담은 있습니다. 13일 동안 단 하루만 음봉이고 계속 양봉이었기 때문에 단기 과열했다는 이격 부담이 있지만 완전 정비를 상태에 가 있고요. 독일도 가격보다는 시간 조정을 거치다가 지금 돌아서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단기적으로 많이 떴다고 조정이 들어올지 몰라도 크게 우려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문제인데, 하락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이 외국인들의 매도이고요. 그 다음에 환율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섭성을 찾아보자면 어쨌든 지지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는 좋은 위치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시는 이평선, 주봉의 이평선을 보시면 62평이 1931에 와 있고요. 금요일에 저점이 1934에서니까 62평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 주봉 일목 기준선을 보면 1941에 있어서 이 역시도 걸립니다. 사실 지난주가 작년 7월의 바닥으로부터 26일목 기본수치였기 때문에 좀 돌아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했었는데, 바로 화수 올라가다가 2008포인트 찍고 수급에 의해서 바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밀려버렸는데, 주중으로 반등 시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70에서 80 정도면 단기는 매수 전환이 가능한데, 주봉이 이렇게 밀려버리면서 지금 주봉 매도 신호가 나오기 직전까지 지금 아주 그림이 나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요.
자, 일봉으로 보시면 고점으로부터 17, 일목 기본 수치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구름의 하단까지 와 있습니다. 전환선 기준선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리고 후행수편도 역전이 되어버려서 지지 자리는 있다 그러지만 추세적으로 굉장히 나빠져 있고요. 그래서 장기는 매수 예비 신호 상태에서 지금 주봉이 단기 매도로 바뀌고 일봉은 매도 신호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기대는 해본다 하겠지만 이야기가 뱅뱅 돕니다. 예, 즉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지를 봐야 되겠다. 이번 주에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윈수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과락으로 보자면 지난 1월 3일에 급등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돌파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하단을 이탈하면서 약간 과락 국면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반 이평선을 다 뚫어버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위험하다는 인식과 함께 역으로 보자면 너무 심하게 밀렸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곧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별 주가 비교해서 제가 일찍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을 가지고 보면 33일까지, 즉 9일 전, 17일 전, 26일 전, 33일 전까지 모두 매도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단기 가락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초반, 후반으로 가면서 한 70에서 80선 위로 올라가면은 단기는 매수 전환이 가능하긴 한데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매 정도 가능한 그런 수준이다. 근데 이 선마저 넘지 못한다면 계속 매도 상태여서 대형주들, 경기민감주는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요. 조금 내수주나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소형과 코스닥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일 전 주가와 비교하는 부분에서도 계속 매도의 상태이고요. 그런데 주봉이 그렇습니다. 주봉이 지금 양의 매수 상태에서 이번 주에 1937 아래로 종합주가지수가 위치하게 되면 매도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주가 비교이기 때문에 신호가 좀 늦게 뜨는데요. 대신에 한번 매도로 가거나 매수로 가거나 매도에서 매수로 가면 그것이 이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1930대, 그 다음에 다음 주로 가면 60, 그 다음에는 1990이나 2000선 위로 재빨리 돌파해서 탈출해서 나가지 못하면 계속 주봉도 매도 상태에서 일봉의 단타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고요. 2월을 다 지나야 3월 가야만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하락했던 모습에서 하락의 목표치 일반적인 방식으로 읽어보자면 전체 하락. 자, 이것은 180분 봉이고요. 오전 오후봉 하루에 봉이 2개 들어가는 봉입니다. 그래서 17일을 빠졌기 때문에 일목으로는 33이 이미 지났고요. 그리고 1930 목표지까지 와 있는데 혹시 여기서 좀 더 밀린다면 20포인트대, 25에서 21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바로 20으로 간다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 30대 전후로부터는 단기 하락 메리트가 생기고요. 그에 따른 반발이 시도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 속에서 웬이 좀 더 도와주면 조금 더 강하게, 그렇지 못하면은 좀 작은 반등 이러면서 좀 시간이 흘러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부터 분석했습니다. 워낙 천수답장세라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치기 전까지는 예측이 전망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나마 이제 코스닥의 경우는 2013년 들어서 두 주간 양봉을 만들면서 차별화를 좀 보이다가 네. 다시 또 두 주간 음봉하면서 조정을 겪는 모습들인데 코스닥은 코스피와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연말 되면 되게 연초 자료를 저희들이 내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코스닥 시장이 예년과는 좀 다르겠다. 방송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동안 5년간의 박스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새 정부 들어서게 되면서 지금 대통령 당선자도 경제 민주화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IT 산업 분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다소간 미흡했던 정책을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남다를 것이라는 말씀 한 가지 드렸고요. 그것과 함께 올해 시장이 연초장이 어찌 보면 작년하고 제가 예측이 좀 비슷해지는데요.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작년에 그랬습니다. 유럽 문제가 바로 해결이 안 되면 3월 1, 3주 지나가면서 올라가고요. 올라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고점 찍고 내려간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코스피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월봉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3월이 고점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그 유럽의 LTR로 실행이 되면서 당시 1월 9일부터 이탈리아의 국제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안정이 되고요.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 후로 계속 수렴하면서 왔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이 지금 원봉입니다. 원봉인데 2007년 11월 고점으로부터 보시면 2008년 여기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하락이 12개월이고요. 그 다음 9월까지 12개월, 9개월 조정받고 난 뒤 12개월짜리 리듬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3월이 변곡점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를 보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3월 매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이 지금 수급, 뱅가드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2월도, 다가오는 2월도 크게 바로 개선되기보다는 좀 등락하면서 혼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재작년 4월부터 나타난 모든 조정 수렴 파동이 이번 2월이면 마무리되고 3월부터는 새로운 상승 파동을 전개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제가 작년에 내세웠던 올해 전망이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전망인데, 아마도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 개연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요. 결국 1930대, 50대 아래로, 혹은 1900대 초반이 되면 올해의 상반기, 그러니까 2, 4분기와 하반기를 노리는 아주 중장기 좋은 매직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얼른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최근에 이제 단기 조정을 보였는데, 이것은 지난 10월 고점과 마찬가지로 쌍봉을 치고 밀렸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이제 60일 이평선에 왔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일목의 기준선이 497, 약 500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더라도 기준선과 전환선이 바로 500, 플러스 마이너스 한 3포인트 정도 자리에 있기 때문에 틈새 시장으로서, 대형주들이 좀 약세 시장의 틈새 활용으로서 이, 코스닥 시장이 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애플의 주가 하락 때문에 IT주들이 주말에 약세를 보였지만 결국은 휴대폰 관련주라든지 기타 그런 우량 부품주들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계속 정별 종목, 그럼 보시면 21평선 내지는 일목의 기준선 정도 타워가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을 주체 매매하시면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동욱의 일목균형표 전략 기술적 시장 분석했습니다. 1, 2월은 힘겹다, 봄이 오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욱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